자, 수업 시작합니다. 1월 4주차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9번 문제인데 그림은 용수철 상수가 200Nm 가벼운 용수철에 고정한 상태에서 힘을 가해 당겼더니 힘이 20N일 때 0.1m가 늘어난 거야.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뭘 고르라 그랬고요. 한일도 찾으라 그랬고요. 힘도 찾으라 그랬고요. 늘어난 길이가 뭐 여기일 때 얼마 일이냐 뭐 이런 것도 찾으라 그래서 여러 가지 찾으라 그랬네요. 근데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간다. 지금 여기가 정지점이 돼야 되겠고 얘가 탄성체야. 근데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탄성 계수값을 줬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탄성 계수값이 있단 말이야. 이 탄성 계수값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뭐 한다고? 달라.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상수야. 근데 얘는 가행이가 얼마야? 줬어. 200으로. 200Nm/m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즉, 이 정도의 탄성 계수를 가지고 있는 이 탄성체를 단위로 생략 좀 하자. 얘를 내가 이렇게 잡아 당겼단 말이야. 이만큼 잡아 당긴 거가 되겠지. 내가 잡아 당겼다 할게.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내가 잡아 당긴 거야. 그럼 잡아 당긴 사람이 나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뭐 했다고 했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야. 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야. 한 일이 발생한 거야. 아, 한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거지. 내가 일을 한 거지, 내가 일은.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일을 한 거고 항상 에너지는 뭐 한다고? 전환 관계야. 내가 일을 했으면 일을 당한 놈이 있는 거지. 전에 우리가 이런 거 했었지. 분필 던지는 걸로. 내가 이 분필을 집어 던지면 일은 내가 한 거야. 나는 일을 했고 내가 일을 했다라는 말은 나는 에너지를 뭐 했다는 뜻이고 소비했다는 뜻이야. 그럼 누군가 그 에너지를 뭐 했다는 거야? 받았다는 뜻이겠지. 내가 분필을 집어 던지면 내가 일한 걸 이 분필이 날아갈 테니까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겠지.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거지.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한 일이 어디한테 저장된 거야? 이 탄성체한테 저장됐겠지. 이 탄성체에게 저장이 됐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일이 그냥 들게. 만약에 100줄이야? 그러면 내가 일한 게 100줄이면 역학적인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얘한테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100줄만큼 탄성 에너지로 들어갔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은 내가 한 일은 얘 탄성체가 갖고 있는 탄성 에너지라 그러고 그걸 포텐셜이라 그래.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저장된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일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요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구하면 되겠죠. 자, 갑니다. 탄성 포텐셜에는 내가 한 일인데 내가 힘을 얼마를 줬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겠지만 여기서 20N을 당겼다고 이렇게 쭉 힘을 당겼더니 힘이 20N일 때라는 말에서 내가 가한 힘이 20N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왜냐면 얘를 잡아 좀 더 할까? 우리는 탄성체는 얘가 늘어난 길이야. 얘가 힘이야. 됐어요? 탄성체가 힘이야. 탄성력이라고 쓸게. 탄성력이야. 됐어요? 뭐냐면 얘가 0.1cm인데 여기서 요만큼 당길 때는 힘이야. 10cm라고 할게. 10cm야. 10cm를 당기는 힘하고 얘가 20cm야. 20cm를 당길 때 드는 힘하고 얘가 30cm야. 30cm를 잡아 당기는 힘하고 힘의 크기가 같지 않아. 많이 당기면 많이 당길수록 어떻게 돼야 되겠어? 힘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길이가 얼마야? 이만큼 당겼고 얘가 0.1m 정도 당긴 것 같고 그때 탄성력이 얼마가 돼야 돼? 뭐 한 20N인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0N으로 당긴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당겼을 때 여기서 드는 힘이 20N이라는 거지 20N으로 당긴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기는 힘이 20N이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계속 갑니다.
내가 한 일이 탄성 에너지로 저장됐으니까 나는 탄성 에너지를 구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탄성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상수값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지. 탄성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고 2분의 1 K X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X가 늘어난 거리인데 단위가 미터 조심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로 뭘로 되어 있는 거야? 미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터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네요. 2분의 1 K 200 됐어요. 늘어난 길이 0.1의 제곱 0.01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지워질 거 다 지워지네요. 다 지워질 거, 다 지워질 거, 다 지워질 거. 탄성 에너지는 몇 줄이 돼야 돼? 1줄이 돼야 되겠네요. 보기 답 있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0.1줄, 여기 있네요. 다시 니은에 있습니다. 늘어난 길이가 0.1m일 때 용수철이 한 일은 몇 줄입니까? 0.1m 일어날 때 용수철이 한 일, 용수철의 한 일은 용수철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한 1줄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늘어난 길이가 일어날 때 똑같네요. 니은과 디귿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니은과 디귿이 답이 똑같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용수철이 일어날 때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라는 거지. 됐니? 탄성력은 어떻게 구해야 돼? 탄성력 F는 K, X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탄성력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뭐 얘가 산성계수가 얼마가 돼야 돼? 200. 됐니? 탄성 늘어난 길이 얼마가 돼야 돼? 0.1m. 0.1m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20N이 돼야 되겠네? 답이 아닌데? 쏘리. 이렇게 돼야 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지금 뭐가 안 됐어, 선생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계속 갑니다. 바보야. 자, 봐봐. 내가 드는 무슨 힘을 구하라 그랬어? 평균 힘을 구하라 그랬지. 그런데 지금 힘을 내가 구한 건, 선생님 봐. 선생님 구한 건 뭐냐면 이게 늘어난 길이가 돼야 되겠죠. 0.1. 늘어난 길이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럼 얘가 미는 힘이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구한 건 이런 바보야. 이렇게 구해서 0.1m를 들 때, 늘어날 때 드는 힘을 구한 거죠, 여기를. 됐니? 그때 얼마가 돼야 돼? 탄성체가 당기는 힘 20N을 구한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얘를 이만큼 늘어날 때 드는 힘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만큼 늘어날 때 드는 힘의 평균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0.1m 당길 때 20N인데 내가 일정하게 증가했을 때 평균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가운데가 돼야 평균 값이 되는 거야. 알겠니? 평균 힘을 댔으니까 답이 10N이 돼야 되겠죠. 답이 10N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20N을 방금 잘못 구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빨리 갑시다. 앞에서. 자, 조금만 서둘러 가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뭐가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 뭐로 갈까요? 네? 10번. 다음 칸으로 갑시다. 됐어요? 요거 아직 오늘 안 돼요. 오늘 수업할게요. 됐니? 요게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었죠? 전 시간에 우리가 이걸 설명을 안 했어요. 탄성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이걸. 오늘 수업 내용이 미리 와서 붙었죠? 됐습니까? 10번 있다가 오늘 수업 내용에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어떤 거야? 야, 근데 너무 많이 간다? 19번까지 한 방에 가도 돼? 한 방에 가도 돼? 어디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어디? 16번. 16번 어디 있어? 16번. 16번. 해봅시다. 15번 그 넘어가도 되고? 어? 15번. 뭐라고? 15번 하자고? 이거 뭐야? 이 15번이야? PPT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네요. 15번. 우리 당황스러워라. 자, 봐. 15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들 풀어서 맞춘 친구들도 아까 돌아보니까 많이 있던데. 자, 봐.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다른 빗면에서 질량이 각각 3m, m, A, B를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야 지금. 잡고 있었나 봐. 잡고 있었는데 A를 어이구 가만히 놓았더니, 자, 잡고 있다 놨다. 잡고 있다 놨은 거야. 놨어요. 가만히 놨더니 A가 빗면 아래쪽으로 운동해서 내려갑니다. 아, 여기서 가만히 잡고 있었는데 훅 했더니 얘가 빗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간대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내려가겠지. 그럼 이 새끼는 올라가겠지. 됐니? 그래서 A가 출발해서 S만큼 진행해 갔을 때 B는 올라간 높이가, 그럼 B는 올라갈 때, 그럼 얘는 내려간 높이가 H, 얘는 EH가 되는 모양입니다. 출발해서 S만큼 운동할 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전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 거야. 마지막 시간에 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풀이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었지.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자, 봐. 보기. 단 중력 가속도는 G로 하시고요. 실의 질량, 공기의 저항,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돼 있어요. 무슨 뜻이야? 모든 공기의 저항, 마찰은 무시한다. 무슨 뜻이야? 빨리 얘기해. 무슨 뜻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잖아. 그럼 얘네들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얘가 두 개지,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개를 이루는 물체라고 하는 거야. 개를 이뤘다는 건 한 놈이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움직였다는 뜻이라고. 근데 개를 이루는 모든 물체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K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얘가 역학적 에너지야. 얘가 보존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증가한 에너지가 있으면 감소한 에너지가 있고, 그 증가한 에너지와 감소 에너지를 합치면 그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보존될 거 아니야. 즉 얘네 둘의 합이 보존되려면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해야 되겠고, 얘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얘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얘의 운동 에너지 K의 변화량을 더하면 두세 개의 변화량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변화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3 증가하면 얘는 3 감소할 것이고, 얘가 10 증가하면 얘는 10 감소할 것이고, 증가량과 변화량이,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아야 그 합이 일정하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도르래도 했고 뭐 이런 것도 하다가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어요?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막 힘든 식 같은 거 쓰지 않아도 어떻게 에너지가 변환되는지만 보자는 거지. 됐어요? 자, 일단 운동을 이해를 하자고. A 쪽으로 내려간다고, 그지? A가 내려간다고, 지금 얘가. A 쪽으로 내려가니까, 얘가 내려가니까 얘부터 하든지. 그럼 얘가 내려가는 걸 해볼게요. 그럼 얘가 내려가면 에너지의 전환이야. A는 내려가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자, 봐. 손으로 잡고 있다가, 쌤 봐야 돼? 놨지? 그러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구했어요. 이걸 mg 사인 세타로 구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구해.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얘가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보다 크니까 얘가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계산된 중력밖에 없겠지. 그럼 계산된 중력밖에 없으면 이 새끼가 내려가면서 이 중력, 계산된 중력이라 그래. 얘가 받는 중력과 얘가 받는 중력. 어차피 계산된 그 중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지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막 중력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럴 리 없겠지. 계산된 중력은 일정한 거야. 그러면 보기에 아까 보니까 기억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력이 일정하다고, 중력이, 계산된 중력이 일정하다고.
즉 얘네들이 받고 있는 힘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F는 MA라는 기본적인 식을 배웠으니까 얘는 지금 힘이 일정할까? 얘네 둘은 계산된 중력값이 일정하겠지. 힘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 질량이 3이고 얘는 질량이 M인데 그 질량이 전체 질량인데 묶여있는 애들 질량이 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 간에 무슨 가속도에 하겠어?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라고. 그래서 기억이 해결이 되는 거야.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왜? 힘이 변하지 않잖아. 가속도가 변하려면 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힘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근데 얘는 힘이 안 변하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가속도야? 등가속도야. 그 가속도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옛날처럼 mg 사인 세타 해가지고 막 계산할 건데 요즘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 됐죠? 그럼 등가속도 됐고 두 번째 걸로 가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뭘 할 수 있냐면 우린 이런 걸 할 수 있죠. 선생님 봐야 돼 이제부터. 얘가 내려가지. 무슨 에너지? 얘 포텐셜 에너지. 됐니? 증가 감소. 감소. 얘는 위에서 떨어지는 애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포텐셜 에너지 증가. 여기 있던 애가 올라갔잖아. 그럼 얘는 포텐셜 에너지 증가. 됐습니까? 두 번째, 운동 에너지. 얘는 여기다가 떨어졌지. 그러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 K야. 증가 감소. 증가 아까 했잖아. 떨어지면서 등 가속도니까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그것만 하면 되잖아. 속도 빨라져 느려져. 무조건 빨라질 거 아니야.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 운동 에너지 뭐 한 거야? 증가. 됐어요? 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아, 얘도 정지돼 있다가 저 새끼가 빨리 떨어지면 나는 빨리 올라갔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증가. 이게 가장 1번이야. 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가 증가하고 어떤 에너지가 감소하고 어떤 에너지가 감소하고 어떤 에너지가 감소하네. 얘는 증가한 에너지 하나, 감소한 에너지. 다시 말하자면 됐네. 감소한 에너지 하나, 증가한 에너지 몇 개? 3개. 그럼 얘 감소량은 얘네들의 증가량의 총합과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다시 할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건 운동 에너지 K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가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고 얘가 보존된다는 말은 얘가 감소한다면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증가한 거고 걔네들의 변화량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잖아. 딴 건 모르겠고 변화량만 찾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뭘 구할 수 있는지 봐. 운동 에너지는 못 구해. 왜 못 구하겠어? 속력도 없고 잘 못 구할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얘하고 얘 비를 알아. 됐습니까? 자, 얘 증가한 양 변화량이야. 얘 얼마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어? M, G, H만큼 감소했어. 근데 얘 질량이 3M, 높이는 H. 아, 그러면 이렇게 그냥 쓸게. 쓰자. 얘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면 얼마야? 3M, G, H.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나는 지금 정석적으로 풀이할 때니까 내가 3MGFC 쓰겠지만 내가 쉽게 시험장에서 이걸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선생님 얘를 얘 3에너지 선생님은 그랬을 거야 아마. 쉽게 푼다 그러면. 왜냐하면 어차피 M은 고정값이고 H도 고정값인데 질량이 3배인 거지. 그래서 아마 나는 이걸 3M 그랬을 거야. 일단 정석적으로 풀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했어? 증가했겠지? 얘도 계산이 되겠지? 얘 증가량도? 그럼 얘 증가량이 얼마나 되겠어? 얘는 질량이 M이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EH만큼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EM, G, 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어. 그러면 감소된 게 3mgh, 증가된 게 2mgh. 이것도 마찬가지지. 쉽게 풀려면 저게 3m이라면 얘가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 내가 이게 E에너지라고 쓰면 되겠지. 아이고, 얘가 E에너지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지? 아, 그러면 감소한 양이 3에너지, 3mgh, 증가한 양이 2mgh. 근데 증가한 양이 또 있지? 두세 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를 차지하면 되겠어? 벌써 답이 나오지? 이 두세 개의 운동 에너지 합이 얼마면 되겠어? mgh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감소된 에너지가 3mgh야. 근데 얘가 증가한 에너지가 2mgh야. 됐니?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 합을, 운동 에너지 그냥 크게 쓸게. 합은 뭐랑 같아야 돼? 감소된 3mgh랑 같아야 되게. 식을 쓰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전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가 돼야 돼? mgh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자, 다시 간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지? 2단계 된 거야. 됐죠? 두 번째,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 합이 mgh인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은 여기다 쓸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야. 이게 운동 에너지 K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얘네 둘이 실로 묶여서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 둘의 속도의 변화량이 어떻다? 같은 거야. 속도가 같겠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어디서? 1이지 질량비가. 됐어요? 그럼 두세 개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겠어? 속도가 같다면? 질량에 비례하겠지. 질량에 비례할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질량의 비례로 몇 대 몇으로 가져가면 돼? 3대 1로 가져가면 되겠지. 됐어요? 계속 조금만 더 식을 쓸게요. 그래서 너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너 운동에너지 증가량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얘네 둘의 합이 얼마야? mgh인데 네가 갖고 있는 양이 얼마가 돼야 돼? 저 mgh의 몇 분의 1을 얘가 가져가야 돼. 전체 질량이 3m의 m이니까 전체 질량이 얼마야? 4m. 4m 중에 얘가 얼마를 차지해야 돼? 3을 차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얼마가 돼야 돼? mgh의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3을 차지해야 되겠지. 4분의 3. 야! 4분의 3을 차지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전체 운동 에너지가 mgh니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야 돼? mgh의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을 얘가 차지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뭘 구하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풀이는 이게 끝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B의 속력은 얼마가 되냐라는 거지. 이 B의 속력이 이만큼일 거 아니야. 됐어? 얘 운동 에너지 얼마야? B라 그랬으니까 이거지. mgh의 4분의 1 값이지. 그럼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칠판을 조금 더 나가도 되나? 좀 더 가도 되나? 안 되나? 됐죠? 요거 지우려고. 자, 지금 질문을 물어봤으니까 B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누구 거든 괜찮아요?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 지우고 요거 넘기니까 요거 넘어가겠죠? 됐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 GH 얼마 남는 거야? 넘어가니까 2분의 1 남았겠죠? 2분의 1 곱하기는 얼마가 돼야 돼? V제곱이 돼야 되겠네요. 됐어? 속력 물어봤으니까 얘를 뭐 하면 되겠어?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 씌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리화 시켰겠네요? 이거 유리화 시키면 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안 되겠죠? 유리화 시켜도 지금 답지처럼은 안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음 4번에 있겠네요. 디귿에 있겠네요. A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아까 있네요. A가 얘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3GH가 돼야 되겠죠. 요거 또는 요렇게 해야 돼야 되겠죠. 얘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얘가 돼야 되잖아. 얘가. 됐습니까? 얘가 돼야 되겠죠. 얘의 몇 배가 돼야 되냐?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 12가 돼야 되는 거야? 됐어요? 다시 얘는 누구야?
아, 얘는 얘 몇 배냐고 묻는 거야. 되게 힘드네. 됐어요? 몇 배 하면 되겠어? 4배 하면 되겠죠, 4배. 여기다 4배, 4를 곱하면 얘하고 나는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얘는 얘의 몇 배냐. 그랬으니까 너의 4배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4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어요? 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6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얘를 또 한 번 풀어줄 건 아니고 얘를 다시 한 번 이렇게 해볼게요. 해보자. 16번에서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얘는 좀 낫네 보기가. 자, 그림과 같이 질량 2m, 그 다음에 2m. 질량 같네요. 자, 질량이 같습니다. A, B를 실로 연결해서 A를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평면에서부터 높이 EH에 있는 B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서 마찰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아무튼 마찰이 없답니다. 수평면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찰이 없고 여기도 마찰이 없고 나머지는 안 쓰여있지만 공기의 저항도 무시되고. 됐습니까? 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B가 지면에 닿았을 때, B가 얘고요. 지면에 닿았을 때 속력은 묻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다 그렇게 풀어. 자, 그럼 아까 우리 풀이법대로 가면 누가 증가하고 누가 감소하는 게 제 1단계죠? 자, 써봅시다. 누가 뭐 증가하고 누가 뭐 감소하는지 세볼까? 자, 뭐 증가해? 떨어지지. 정지돼 있던 거. 이 두 놈의 운동 에너지는 다 증가해. 그럴 거 아니야. 정지돼 있던 게 떨어져서 두 놈 다 속도가 빨라졌지. 그러니까 두 놈의 운동 에너지는 다 증가해. 너 운동 에너지 증가. 너 운동 에너지 증가. 너도 운동 에너지는 증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올라오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에너지도 증가.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 얘는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 야, 문제 풀이법이 아까랑 똑같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내려왔죠. 얘만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돼야 돼? 포텐셜 에너지가 뭐 돼야 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 끝! 되겠죠. 이 문제는 좀 쉽죠? 자, 이제 아까처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득득 합시다. 어떻게 눈으로 득득하는지 볼까요? 운동 에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린 뭐가 나와? 포텐셜 에너지 금방 알 수 있죠? 얘가 H만큼 떨어졌는데 EH만큼 떨어졌대. 근데 이 문제는 좀 쉬운 게 감사하게 얘네 둘의 질량이 어때? 또 같아. 됐어요? 그럼 식으로 할 거야? 빨리빨리 할 거야? 나는 그냥 빨리빨리 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면 되잖아. 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얼마야? EH만큼 떨어졌어. 질량이 EM이야. 그럼 여기다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 그냥 E 에너지라고 써도 될 것 같아. 아니면 그것도 헷갈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4 에너지라고 쓰시든지. 왜 4라고 선생님 썼겠어? 질량 곱하기 높이. 곱해서 얼마라고 쓸 거야? 내가 4 에너지라고 썼단 말이야. 그렇게 써도 좋고 나는 뭐라고 써? E 에너지라고 써도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하는 것대로 하세요. 뭘 쓰고 싶어? 뭐 E 에너지라고 쓰겠어 나는. 아, 그러면 질량이 같기 때문에 질량은 EM을 그냥 그대로 두고 질량이 같아서 그런 거야. 4에너지라고 할까? 내 표정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에너지 그냥 4에너지라고 쓰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그래, 알아서 4에너지라고 쓸게. 됐니? 원래는 정석적으로 4에너지가 더 빨라. 편하고.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mgh잖아. 근데 g는 상수니까 변하지 않잖아. 됐니? 그래서 한번 써볼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도 똑같이 결과는 나올 테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감소했어, 4에너지가. 그럼 얘는 얼마야? 2에너지가. 됐니?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지. 됐니? 올라갔잖아. 얘 내려왔고. 4에너지가 감소. 됐지? 그럼 차액이 얼마 남아? 2에너지 감소 나오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얘네들의 차액인 E 에너지에 해당하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 E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E 에너지.
H는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질량 얼마야? 2분의 1. 질량 얼마야? 4m V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그 E 에너지 값이 얼마였어? 위치 에너지 값. 아까 이게 E 에너지 값이었지? E 에너지가 얼마였더라? M, G, H가 E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였어. 얘가 E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였어. 됐어요? 여기서 뭐만 구해주면 돼? 속력만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속력만 구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뭐 날아갈 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것도 날아가고요. 이것도 날아가고요. 다 날아갔죠, 그러면? 뭐 이게 2든 아까 이걸 2로 하든 이걸 4로 하든 별 상관없이 양변에서 다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서.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았어요? GH하고 속도의 제곱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넘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GH는 V가 되고 루트만 씌워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해답지를 못 봐서 해답지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렇게 푸셔야 돼. 알겠니? 개를 이루는 역학적 에너지는 다 그렇게 푸는 거야. 전 시간에 우리가 도르래도 했는데 여기에 도르래 문제도 있어. 19번, 18번에. 알겠습니까? 질문하면 하고요. 안 하면 넘어갈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뭐야? 그래서 16번의 답이 그래 1번의 답이 있습니다. 루트 GH. 풀이법 알려줬지 이제? 이런 거 쉽게 하는 거. 전에 그랬잖아. 이런 거. 근데 우리 책에도 있지만 수능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연습 몇 번 하다 보면 수능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이런 걸 개를 이루는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 그러니까 개를 이루는 역학적 에너지는 카우스가 이렇게 간단하게 누가 증가했네 누가 감소했네 눈으로 쓱 봐도 알아. 이게 익숙해지면 이런 암산 안 하고 눈으로 쓱 봐도 안다고. 이 정도는 방금 내가 무식 얼마나 썼냐 선생님이? 내가 식 쓴 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잖아. 조금만 빠른 친구들 이걸 암산으로 계산해서 그 값이 딱 나와버린다고. 이해됐죠? 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답이 1번이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 그래 19번도 똑같이 해봐. 봐, 이 문제도 똑같이 하는 거야. 이제 한 번만 더 하자. 지금 이런 문제를 뭐라 그래? 빗면 문제라 그래. 이런 걸 빗면에 우리는 빗면을 지금 두 번째 배워. 예전에 한 번 배운 적 있어. 등가속도에서 한 번 배운 적 있어. 그 다음에 자 봐 이번에 똑같은 문제야. 도르래. 도르래도 옛날에 한 번 배운 적 있지. 옛날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알짜 힘 구하는 거 해가지고 막 배운 적 있단 말이야. 됐죠?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질량이 M, EM인 추 AB를 도르래 양쪽에서 잡고 있습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는 H입니다. A를 놓았을 때 B가 바닥에 닿는 순간, 그러니까 B가 요 바닥에 닿겠지. 닿는 순간 옳은 것을 골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정석적인 풀이로 하면 잠깐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A의 운동에너지 증가한다. 바닥에 도착했을 때 B의 운동에너지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뭐 이런 거네. 됐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멀리 갔다 오지 말고. 됐죠? 자, 얘가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에너지 전환 관계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얘가 떨어지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B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 근데 B가 떨어지지만 정지돼 있다니까 떨어지니까 뭐가 빨라져?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 K는 증가. 됐습니까? 근데 얘는 올라오겠죠? 그러면 얘는 올라올 거 아니야. 얘는 올라올 거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 또 놈은 올라오겠지? 올라오니까 무슨 에너지 증가? 포텐셜 에너지 증가. 그럼 얘는 정지돼 있었잖아. 정지됐던 게 올라가지.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지? 운동 에너지 증가. 됐어요?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죠. 이게 1단계야. 이것만 맞으면 그 다음부터 뭐 틀릴 게 없어. 이것만 설정할 줄 알면. 그럼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봐. 감소하는 거 하나, 증가한 거 3개. 그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의 총량과 증가한 에너지의 총량은 무조건 같아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식으로 하지 말고 센스 있게 빨리빨리 해버리면 얘 질량이 EM, 얘는 H.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얼마로 잡으면 돼? 원래 정석대로 한다 그러면 EMG, H 이렇게 하겠지.
알겠니? 근데 그냥 질량 곱하기 높이 얘를 E 에너지라고 내가 잡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얘는 어차피 얘가 떨어진 높이가 H면 올라간 높이가 H로 똑같겠죠. 둘은 한 놈이 H만큼 떨어져서 한 놈은 H만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1 에너지만큼이 증가할 거야. 왜? 질량이 M이고 얘는 질량이 EM이고 높이 변화량은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엔 아까 문제풀이가 똑같네. 그럼 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 에너지량 얼마가 돼야 돼? 에너지량이 돼야 되겠지. 1 에너지량이 돼야 되겠지. 왜?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1 에너지가 얼마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든 써도 되죠. 이제부터는 다 됐으니까. 요 1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mg H가 1 에너지고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둘이 묶여 있으니까 뭐가 같다고? 속도가 같다고. 알겠니? 그래서 속도가 같으니까 얘 걸 찾든 얘 걸 찾든 찾으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얘 것만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려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차지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인데 얘네들의 합이 얼마에 해당하는 거야? 얘만큼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얘는 질량이 1이고 얘는 질량이 2지. 근데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같다면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질량이 1, 얘는 질량이 2. 그럼 운동 에너지를 몇 대 몇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얘가 1대 2의 에너지를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에너지에 얘가 1, 이 에너지에 얘가 2를 차지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할 거고 얘가 갖는 에너지는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겠지. 알겠어요? 뭘 질문했는지 이제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A든 B든 운동 에너지는 다 증가해. 왜? 정지됐던 놈들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됐죠? 그 다음에 바닥에 도착했을 때 B의 운동 에너지. 그래, B의 운동 에너지 왔잖아. 바닥에 도착했을 때 B의 운동 에너지. 이 B의 운동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에 얘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랬지. 이 에너지가 얼마야? 이만큼이야. 이거에 얼마를 차지해야 돼? B는 3분의 2를 차지하겠지.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3분의 2 mgH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아까 이거잖아.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얘.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같다고? 얘랑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 A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합한 것과 같아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학적 에너지가 겁나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는 엄청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또 다음 갑시다. 또 다음. 나머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잘 봐. 20번 응용 문제.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인데 지금 이 형태에서 조금 벗어난 거고요. 나봐.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야. 이거 중학교에서도 내는 선생님 가끔 봤는데 역학적 에너지를 이해한 친구들만 푸는 거야. 알겠니? 역학적 에너지를 이해하는 친구들만 풀어. 같은 높이야. 알겠니? 같은 높이야. 같은 높이. 알겠니? 같은 높이야. 내가 얘를 10m로 집어던졌어. 10m/s로 집어던진 거야. 같은 높이 H에서. 이렇게. 이게 철수. 자, 봐. 영희가 얘처럼 10m/s로 이렇게 수평으로 집어던졌어. 10m/s로 집어던졌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대각이라고 하자. 대각으로. 알겠니? 그러면 두 개만 할게. 두 개만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원래 더 할게. 하나 더 할게. 얘를 아래쪽으로 10m/s로 집어던졌어. 아래쪽으로 10m/s로 집어던졌어. 이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물리 2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이거 집어넣으면 또 누가 혹시 인터넷으로 보고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두 개만 하자.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우리가 안 한단 말이야, 물리원에서. 알겠니? 그거 계산해 줘야 돼서. 그럼 봐라. 여기 0이 A. 요거 철수 B. 더니 이렇게 집어던졌을 때 요 바닥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는 누가 더 커?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는 누가 더 클까? 이런 문제를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해. 학교 내신에서 거의 100% 가까이 출제율이 높아. 이해하는 문제야. 더니 바다에 도착했을 때 속도는 내가 해? 같아. 바닥에 도착해서 속도는 무조건 같아야 돼. 왜 속도는 같아야 돼? 이 문제 푼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이 문제나 이 문제나 같은 문제라는 걸. 왜? 여기서 A의 역학적 에너지랑 여기서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 왜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 높이가 같고 이 지점에서 속도가 같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A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A의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 요 지점에서 내가 아래로 떨어지든 말든 10m/s로 집어 던졌다면 요 지점에서의 뭐가 있어야 돼? 높이가 있으니까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요 지점에서의 속도가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 K 더한 거. 역학적 에너지가 같겠지? 그럼 두 놈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거야. 그럼 요 지점에서도 뭐가 같아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 역학적 에너지 같으면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 같겠지?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K가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근데 바닥면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0이야?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 같다면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고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랑 같아야 돼? 운동 에너지랑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두 새끼의 속도는 무조건 어때야 돼? 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문제야. 이 문제 풀어온 사람들 알았을 거 아니야. 자, 봐. 요 지점에서 이 두 놈은 뭐가 같아?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야. 이해시키는 문제로 진짜 시험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지. 뭐가 같아? 두 놈의 높이가 같아. 질량이 같은 물체야. 연주기로 던지. 지면로부터 높이가 어딨어? 질량이 같아. 그래, 질량이 같으니까 높이가 같으면 A, B의 무슨 에너지는 같아야 돼? A의 포텐셜 에너지와 B의 포텐셜 에너지는 같아야 되는 거야. B의 포텐셜 에너지는 같아야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얘는 위로 던지든 얘는 아래로 던지든 질량이 같은데 무슨 에너지도 같아? 속도도 같아야 되겠지? 질량 같고 속도 같으니까 A, B의 무슨 에너지도 같아야 돼. 운동 에너지도 같아야 되겠지? 운동 에너지 K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B의 운동 에너지와 K가 같아야 되는, 운동 에너지 K는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로 이 두 개가 같으면 이 두 개를 더한 거, 역학적 에너지 A 것과 역학적 에너지 B 것도 무조건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바닥면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지. 근데 바닥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고. 근데 바닥면에서 무슨 에너지가 0이야? 포텐셜 에너지가 0이지. 그럼 이 점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고. 이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데 이 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 점에서 운동 에너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고로 이 점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 같으니까 이 지점에서 뭐가 같아야 되겠어? 속도가 같겠지. 됐어요?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바닥면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거지.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고 얘는 그대로 내려온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바닥면에 누구가 더 빨리 떨어졌겠어? B가 더 빨리는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바닥면에 떨어졌을 때 뭐는 같아야 돼? 속도는 같아야 되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로 안 내고 이렇게도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내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는 위로 던지고 하나는 아래로 집어 던지고. 바닥면에 누가 먼저 떨어져? 아래로 던진 게 먼저 떨어지겠지만 바닥면에 도착했을 때 속도는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해야 되는 거야. 또 계속 합시다. 또 질문은 없으면 여기까지. 있을 것 같은데 안 오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